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이 시간은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가전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0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4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지금 선정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일단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가전과 디스플레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 그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좀 더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전의 대표는 TV잖아요.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일단 TV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TV 시장에서 내년에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 이런 건 뭐가 될까요? 이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가 사실 올해 상당히 화두였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될까요? 먼저 보복 소비는 약화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세계 각국이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조금 명목으로 집행을 많이 했었죠. 그럼 그런 재정 정책이 더 확대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하면 내년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TV를 포함한 가전의 보복 소비 약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TV 같은 경우에는 내년 화두가 프리미엄 TV 시장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OLED라고 네. 하는 OLED TV인데요. 네. 내년 TV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결국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부분과 네. OLED TV 시장이 확대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시장 조사 기관 자료를 이제 인용을 하자면 네. OLED TV가 글로벌 시장 전체로 2020년에 447만 대였고요. 2025년에는 1,300만 대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OLED TV라고 하면 프리미엄 TV라는 인식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신혼 가전을 OLED TV를 구매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혼 제품으로는 OLED TV 좋은 거를 일단 사야 예. 되니까요. 결혼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 OLED TV 성장세는 지속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화두가 이제 삼성전자 OLED TV 시장 음. 진입인데 삼성전자가 관계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그 QD 퀀텀 닷 입자를 쓴 OLED 패널을 채택한 TV를 내년 1월 라스베가스 CES쇼에 공개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개 이후에 제품화를 하는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QD OLED 패널 그 생산 능력이 연간 100만 대에 채 못 미칩니다. 네. 그러면 연간 4,500만 대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OLED TV를 한 5% 적어도 한 2,300만 대 하고 싶은데 네. 관계사의 생산 캐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협업 가능성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 네.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네요, 사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 4대 그룹 사이에 네. 전략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네. 내년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항상 TV 시장 그러면 삼성과 LG의 다툼, 점유율 싸움 뭐 이게 항상 화제였는데 둘이 협력한다 그러면 아주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디스플레이가 결국 LCD 중심의 중국 업체와 나머지 그러니까 뭐 반중국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OLED를 무기를 가지고 삼성하고 LG가 손을 이제 잡는다면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 LCD의 판을 깨고 크게 글로벌 TV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OLED는 그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TV 시장에서 삼성 LG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끄럽겠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16년 연속 TV 시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양사의 점유율을 보시면 합산 점유율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벌 TV 시장의 절반이 삼성 LG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OLED TV 쪽에서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사의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장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슈가 내년에 벌어질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OLED 이 TV 시장의 격화가 이제 이 OLED를 만드는 디스플레이 쪽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쪽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형 OLED, TV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만드는 업체가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글로벌 독점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그 OLED 패널 생산 능력이 올해 800만 대에서 내년에 1,100만 대 정도로 한 35% 증가를 하는데요. 네. 문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OLED TV를 안 쓴다고 하면 OLED TV 패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한 200만 대 이상의 OLED 패널을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급 부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OLED 패널을 만드는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OLED 패널의 가격이 견조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성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광저우에 OLED TV 패널 공장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신규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수율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런 TV 쪽 말고 휴대폰 시장에 저기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있는데 휴대폰 시장에 또 새로운 이슈가 이제 폴더블인데 폴더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디스플레이와는 어떤 좀 관계를 가질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 OLED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지는 거죠. 대면적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이나 갤럭시 폴드를 쓰고 계실 텐데 네. 보통 이렇게 한 번 접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네, 원 그렇죠. 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투 폴딩, 쓰리 폴딩으로 나올 겁니다. 아, 두 그래요? 번 접고 세 번 접고 그러면 이제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이지만 이거를 세 번 접은 거를 펼치면 거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가 되는 거죠. 태블릿이 되는 거죠.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OLED 사이즈가 보통 뭐 6인치 정도 하던 게 11인치, 15인치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블 폰이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네.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이 한 700만 대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1,400만 대로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만 지금 출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애플이나 중국 업체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폰 출시에 따른 OLED 대면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그러니까 폰 쪽의 디스플레이 비중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이렇게 면적이 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로 TV 쪽이 크고. 그러면 그거랑 이제 TV 시장하고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그 폴더블 시장. 그렇죠. 커지는 별개 것과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최근 이제 또 증시의 화두가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가 이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이 메타버스의 VR 기기 또 뭐 가상현실 기기 이런 거에 또 디스플레이가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또 메타버스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쪽은 어떤 영향을 좀 앞으로 좀 주게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뭐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주식시장의 큰 화두가 또 메타버스였습니다. 네. 메타버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게임,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체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메타버스가 IT 하드웨어 시장에는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네. 결국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려면 어떤 기계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VR이나 AR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올해 한 1,0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그 CEO인 팀 쿡은 네. 2030년 되면 이 메타버스용 그 VR 기기가 수요가 10억 대 이상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14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스마트폰 시장이 하나 더 창출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애플이 내년 4분기에 그 메타버스용 XR이라는 기계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XR이 뭐냐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 그래서 확장 현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VR과 AR의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구현을 할 걸로 네.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시면 이미 메타라는 그 페이스북이
그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미 진입을 했고 네. 애플이 시장이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라는 통해서 AR 시장에 진입을 하고요. 네. 구글, 삼성전자도 준비 중입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다 뛰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그냥 단발성 테마가 아니고 상당히 장기 가능한 이제 롱텀 테마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애플이나 삼성이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시장은 향후에 스마트폰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면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들이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른 뭐 특성이 좀 있는 게 그렇죠. 있습니까? 네.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음. 보면 LCD도 있고 OLED도 있지만 네. 뭐 이건 옵션이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제 AR, VR로 메타버스 하드웨어로 가게 되면 OLED가 이제 필수로 쓰이게 되는 게 보통 스마트폰은 저희가 가시거리가 한 20cm, 30cm 이 정도죠, 그렇죠? 예. 근데 AR, VR은 어떻습니까? 바로 박사님? 눈앞에 눈앞에 되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음. 거의 LCD 화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눈에 상당히 피로도가 올라가죠. 음. 그런데 OLED는 그 유기 재료, 유기 음. 발광 재료를 쓴 좀 친환경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눈의 피로도가 떨어지고요. 거의 그 실사와 같은 정밀한 화면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화질이라고 하면 이제 구분이 안 되시는데 네. 보통 1인치당 그 점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화질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게 보통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기로는 스마트폰으로는 400 ppi나 500 ppi, 그 픽셀 퍼 인치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1인치에 점이 400개 들어가냐 500개 들어가냐 이겁니다.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정교한 화면을 네. 구현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AR, VR, 특히 애플의 XR에 들어가는 OLED 같은 경우는 한 3,000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3,000 몇 배가 ppi. 더 들어가는군요. 한 6배, 7배가 예, 더 들어가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만큼 화질을 뚜렷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이런 요인이 단순히 뭐 눈의 피로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애플이 생각하는 거는 3D 입체 영상을 그 VR, AR로 구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한 화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특히 애플이 생각하는 거는 이 AR, VR을 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연동을 시켜서 조금 더 구체화된 메타버스를 구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 메타라는 가상 세계하고 그다음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가 합친 용어니까 예. 가상 현실 아닙니까? 그럼 가상에 있는 세계를 현실 세계처럼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화면에 구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더 정교하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업체의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 메타버스가 좀 이게 초기에는 커지면? 예. 메타버스 기기가 올해 1,000만 대에서 이제 2024년에 3,000만 대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인 수익성에는 큰 기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2030년 앞으로 한 7, 8년 후에는 10억 대 시장까지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거는 그 미래 성장 산업에 참여를 해서 결국 밸류에이션의 그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 평가를 볼 때 네. 다른 걸로 보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나 테슬라를 볼 때 밸류에이션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제 성장 산업인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좀 위상이랄까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좀 평가가 돼요? 그렇죠. 제 섹터가 아니지만 뭐 게임 네.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에서 상당히 뭐 K-팝 그다음 K 컨텐츠 영향이 크지만 하드웨어 관점으로 네.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메모리고요.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고요. 예. 세 번째가 카메라입니다. 음.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면 음. 오큘러스의 하이엔드 VR 기준으로 보면 그 D램이 6기가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랜드가 128이나 256기가 탑재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VR에 들어가는 메모리 탑재량이 일반 그 미드 하이엔드 스마트폰하고 용량이 똑같습니다. VR 한 대가 팔린다는 거는 스마트폰 한 대가 더 팔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또 다른 스마트폰 시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그 메타버스 VR, AR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역시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렸듯이 OLED가 더 정교화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출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카메라를 포함한 광학 부품인데 네. 3D 입체 영상을 구현하려면 카메라가 한 10개에서 15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3D 센싱 모듈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TOF 모듈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업체, 특히 음. LG 노텍이 생산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IT 하드웨어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전과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 가전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토픽을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두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음. 이유는 사업 구조가 네. 기존 LCD에서 OLED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이고 내년에는 그 OLED에서 수익성을 크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또 마지막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 공급 가능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높아진 OLED TV 패널의 가격 협상력을 기반으로 2013년 OLED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9년 만에 좀 본격적인 이익 회수기를 맞이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전과 전기전자 업종의 탑픽은 LG 노텍인데요. 네. LG 노텍이 단순히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업체, 단순 부품 업체로 인식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중에 잘 팔리는 업체가 아이폰밖에 없습니다. 네. 이 수혜를 톡톡히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내년에 메타버스용 VR, AR 기기를 출시하다 보니까 애플향으로 부품이 공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2025년경에 애플이 애플카라는 거를 또 공개를 할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여기에 따른 핵심 부품 공급 가능성 확대로 주가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와 함께 가전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내년 산업 전망 그리고 메타버스 하드웨어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좀 마저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IT 산업은 반도체 업체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업황 관점에서는 디스플레이 가전도 큰 틀에서 IT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만 좋아지고 나머지가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IT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전,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업종도 반도체와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